딸기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받침은 우리 큰아이가 도예교실에서 만들어 놓은 받침이에요. 저는 과외활동, 취미활동으로 도자기 만들기를 잘 시키는데요. 사심이 있어서 그렇죠. 화분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쌈장통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된장통.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 와야지 된장통을 만들어 왔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도 구멍을 뽕 뚫어서 화분을 만들어 오지 그랬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 화분도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요 아이는 받침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사실 피치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요 녀석들 우리 애기들 얘네들 올려놓으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요 녀석들 웃자랐어요. 근데 덜 웃자란 거는 그러니까는 햇볕이 없는 거에 비해서 요 정도밖에 웃자라지 않은 거는 제가 물을 아껴줘서 사실 그렇고요. 여기 보면 루비가 살짝 쪼글거리죠. 루비가 이 정도면은 버틸만 한 거예요. 루비는 실제로 목이 마르면 완전히 그냥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쪼글거리고 있거든요. 자, 요 녀석들에게 영양제물을 살짝 주겠습니다. 배수구가 없는 화분이다 보니까 제가 물을 자주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보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고인 물은 제가 흘린 겁니다. 주둥이가 하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꼬맹이들 사실은 이 꼬맹이들이 더 큰 화분에 있었으면 성장세가 좀 더 빨랐겠지만은 제가 작은 화분에 놓고 있어서 저는 그냥 요거는 그냥 요 재미로 이렇게 키우렵니다. 전부 다 입꼬지로 키웠던 녀석들을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 키우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저는 베란다 안쪽의 다육이들에게 가을을 알리는 첫 번째 관수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8월 초쯤에 8월 제가 휴가 갔을 때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물을 한 번씩 주고서는 저는 지금 처음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물 다육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조금씩 줬다가 그런 것도 뭐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랬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들에게 관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 비 소식이 한 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대 다육이들은 물 줄 계획이 없습니다. 물 줄 계획이 없고요. 제가 지금 물을 주는 건 안쪽에 다육이들이 너무 많이 찌글거리기 때문에 안쪽에 다육이들에게는 지금 첫 관수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안 줬냐고요? 햇볕이 충분하지 않으면 웃자라요. 지금 이제 성장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다육들이 이런 계절에 햇볕이 부족한데 물을 많이 주면 진짜 많이 웃자랍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그래도 선반 안쪽까지 좀 해가 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충망을 통과하고 유리창문을 통과하는 햇볕은 다육식물들에게 충분한 햇볕량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직광 수준의 햇볕이 최소한 4시간, 보통 6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필요한 식물이 바로 이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 녀석 많이 예뻐졌죠? 제가 처음에 영상에 담을 때만 해도 라인에 썸 타듯이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었는데 제법 많이 물이 들어왔고요. 지금 요 두 채량도 안 예뻤다가 지금 다시 또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의 방법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저분해서 지금 제 다육이들을 못 보여드리는 거 베란다 안쪽에 처음에 흙이 배양토 안에 흙이 너무 딱딱해 있기 때문에 이 물이요 흡수가 되지 않아요 흙에.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면 배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만 상면에서 주고 그 물이 충분히 사실 흡수 안 돼요. 거의 나중에 보면은 제가 소량 주잖아요. 소량 줬다는 건 한 바퀴 뺑 둘러갖고 흘러넘치지 않을 정도로 한 번 딱 돌려서 주면 그러면 거의 그 마사 밑으로 들어간 상토에 한 0.5cm 정도밖에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제 바람은 한 2, 3cm 정도 젖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빙빙 둘러주는 관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관수를 한 다음에 연달아서 2, 3일 간격으로 2, 3일 간격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줬으면 오늘 저녁 때 다시 흙이 축축해져 있을 때 계속 연속해서 관수를 계속 해줍니다. 제가 집에 있다면 아마 한 바퀴 돌고 또 주고 한 바퀴 돌고 또 주고 그렇게 해서 화분이 전체가 젖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육이에게 물을 줍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관수였는데 사실은 이제 일괄 정기 관수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관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다육이마다 물은 중간중간 한 번씩 줬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다육이에게 물이 필요하냐면 애기 다육이들이다. 이 고지 애들은 중간중간 제가 챙겨줬지만 그렇지 않은 다육이들은 뭐 분갈이를 했건 안 했건 뿌리가 없는 애들은 좀 피하겠지만 거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뿌리가 나지 않으면 엔간에서는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 화분들의 지금 전체적 관수를 해줬고요. 제가 만들어놨던 쌀뜨물 EM 용액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물은 엄마가 가져가셨어요. 엄마도 다육이들 이제 그 영양제 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엄청 관심 많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키핑장 이웃들이 영양제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왜 영양제를 안 주냐고 하시면서 계속 영양제 타령을 해서 제 어머니한테 액체 영양제를 2병을 드렸답니다. 이렇게 마치 이웃의 아이가 똘똘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웃집 테이블에 다육이가 이렇게 똘똘하고 예쁘고 통통하고 색감도 예쁩니다. 뭘 먹여서 저런가. 그러니까 사교육은 뭘 시키나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에게 계속 그래요. 너는 왜 영양제를 안 주냐? 왜 엄마한테 다육이 영양제를 안 사주냐? 그래서 다 드렸어요. 있는 거 액비는 액비 다 드렸는데도 지금 계속 지금 막 수집하시면서 영양제를 지금 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쌀뜨물 EM 용액으로 만든 거 영양제 줬고요. 그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희석해서 여러분 주시면 되고요. 유묘 애기들한테는 영양제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입꼬지들 워낙에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저는 입꼬지한테도 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끔 가다가 제 댓글에 그렇게 했더니 다 죽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여러분의 다육이들은 소중한 여러분의 다육이 여러분이 그 컨디션을 반드시 케어해야 돼요. 저는 완전히 이제 구별은 조금 할 줄 알죠. 얘가 정말 너무 여려서 얘는 손만 대도 죽을 것 같고 얘는 뭔가 잘못 먹으면 탈날 것 같아. 그런 애들을 제가 이제 구별을 할 줄 알고 아무리 입꼬지 뭐 1cm, 2cm밖에 안 됐더라도 저랑 막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씩 있었던 그런 애들은 제가 물을 엄청 말리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먹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관수, 가을 첫 관수를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관수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화분 전체가 젖도록 저면 관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수를 합니다. 지금 딱 시기에 관수 시기를 정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이 베란다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많이 나서 다육들이 저녁 때는 아이고 추워라 라고 느낄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얘가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루비가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마르려고 하면은 진짜 관수의 텀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정말 자, 건포도를 찍 늘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자, 요 정도로 지금 제 다육이들이 베란다 안쪽에서 물고파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다육이들 물 줄 때는 애기들부터 줍니다. 애기들, 입꼬지들,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얼마 안 된 애들, 요런 애들부터 제가 물을 줘요. 뭐 어르신들부터 물 안 줍니다. 그렇게 관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수가 끝난 다음에는 거리대 교체가 그 다음 수순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리대 다육들이 지금 물은 아직 들지 않았지만 이제 차광을 살짝 하면서 적응을 시키면서 거리대 교체를 한번 해가지고 베란다 안쪽에 있던 다육이들이 더 이상 못나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얘를 거리대 교체, 거리대를 써보는 다육맘님들은 이 거리대 교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단순히 노동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요. 들어간 다육이들은 안 예뻐지고 나온 다육이들은 화상을 입는 그런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예뻐질락 말락하고 있는데 얘네들 교체를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이제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또다시 이걸 교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대와 베란다 안쪽의 다육이를 교체하는 타이밍이 딱 지금입니다. 화상을 좀 덜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자람이 좀 덜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가 오고 나서 이 거리대가 지금 거리대의 화분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추고 들어가면 또다시 옷자라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거리대 교체하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오전 소식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